안녕하세요, 태버입니다. 테슬라로 우버를 뛰는 태버 인사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사게 된 동기는 저희가 원래 다니는 직장하고 집이 한 45km 정도 돼가지고 기름값이 좀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그 차를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던 중에, 이게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얼리어답터는 아니지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슬라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 테슬라를 알아보다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던 차가 리스인데, 여기는 리스 제도가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리스를 반납하는데 이제 미리 사전에 반납하면, 계약 기간 전에 반납하면 이 벌금 비슷하게 뭐 계약 해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요거를 테슬라 측에 알아보니까 $10,000를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지금 반납하면은 $10,000를 더 내야 될 판인데 이 공제 받으면 이익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를 계약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계약서상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10,000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0를 까주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000가 더 부과되는 거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영어로 써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차가 두 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하고 지금 테슬라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테슬라를 계속 타게 됐고요. 우버를 하게 된 경위는, 경위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공문서적인 냄새가 나죠. 그 왜 공문서적인 냄새가 나는지는 또 차차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라서 주 40시간만 하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 주 40시간 시급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2대 할부도 갚아야 하고 뭐 집세도 내야 되고 해서 하나를 더 잡게 되던 중, 뭐 우버가 시간도 좀 약간 자유스럽고 이제 벌이도 나쁘지 않다는 기존에 우버 하던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우버도 내 차 갖고 내 기름 떼고 하는데, 이게 휘발유 차로 하게 되면은 또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전기차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로 우버를 하게 됐고요. 뭐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 지금 뭐 몇 주 했는데, 뭐 하다 보니 뭐 나쁘지 않고 거리도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는 뭐 이 전기 충전비로 하기에 해도 조금 뭐 괜찮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지금 이게 테슬라를 산지는 7월달에 샀는데, 지금 11월인데 10월달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뭐 여름에 잠깐 에어컨 켜는 거 말고는 뭐 따로 이게 전기가 배터리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워졌는데, 추워지니까 조금씩 단점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단점 중에 큰 하나는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슬라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버 하면서 뭐 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경험했던 것들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가 1언어인 주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는 공식적인 언어가 2개예요.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프랑스어는 퀘벡주에서만 1언어로 쓰고 있고, 다른 주는 영어를 1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서, 그러니까 공식 문서, 공문서,
그 다음에 전국 방송, 정치인들은 다 영어 프랑스어 같이 쓰고 있죠. 만약에 지금 캐나다 총리가 트루도인데, 바뀌었나? 하여튼 트루도를 알고 있습니다. 트루도인데, 트루도 총리가 어떤 국정연설을 할 때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프랑스어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퀘벡주에 와서는 프랑스어를 먼저 하고 영어를 하고요. 그래서 퀘벡주에서 태어났지만 퀘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들 못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라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 프랑스어를 다 해야 되니까 두 개 다 배워야 되죠. 실제로 공항에 내려서도 그 프랑스어 영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영어인 중에서는 영어로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퀘벡주, 몬트리올 공항 이런 데서 내리면 사람 봐가면서 하긴 하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동양인들 이나 좀 애매하게 생기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인지 프랑스어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보통 그러니까 동양인들 저 같은 사람은 딱 보면은 이제 프랑스어 못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영어로 먼저 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프랑스어로 하는데 인사를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뭐 헬로 봉주루, 아니 봉주루 헬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인사말을 해서 뭐 헬로우 했는데 뭐 같이 헬로우라든가 뭐 하이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딱 대답을 해준 거고, 봉주르 물론 발음이 봉주르는 아니에요. 봉주르인데 뭐 제가 뭐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게 봉주르로 하겠습니다. 봉주르 헬로우를 했는데 뭐 봉주르 하이를 했는데 뭐 꼬몽 싸바 뭐 이렇게 뭐 프랑스어로 대답이 왔다. 그러니 프랑스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답변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한때 얼마 전에 퀘벡에서도 아예 뭐 봉주르 헬로, 뭐 봉주르 하이 뭐 이런 거를 안 쓰고 차라리 봉주르로 통일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뭐 법안 비슷하게 이제 주 법안 비슷하게 제출이 됐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첫 번째 이유는 퀘벡주에서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 하는 그 몬트리올 시라고 돼 있지만 사실 몬트리올이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여의도 같이. 근데 거기 사람들은, 몬트리올 사람들은 보통 영어 프랑스어를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만 쓸 수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태어나고 잘하는 사람도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아예 뭐 언어 자체를 영어밖에 못 쓰는,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해요.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데 뭐 그나마 프랑스어보단 나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몬트리올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영어 프랑스어를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퀘벡주에서 영어를 아예 원체적으로 못 쓰게 하자, 프랑스어만 쓰게 하자 라고 했을 때도 다른 도시들도 몬트리올시만은 예외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몬트리올은 아직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요. 프랑스어가 1언어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못하면 생활 자체가 좀 힘들다. 참고로 저는 캐나다 퀘벡에 살고 있지만 몬트리올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1언어로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프랑스어를 1언어로 하는 주다 보니까 조금 혜택 아닌 혜택이 있어요. 이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았거나 영주권자 이상, 뭐 시민권자도 포함해서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면 무료로 교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정시자 일주일 내내 주 40시간으로 수업을 받으면 한 주에 200달러? 한 800달러 지원을 해주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트타임으로다가 일주일에 뭐 열몇 시간? 열몇 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그보다 좀 많이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차비하라고 그래도 뭐 몇십 달러는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계속 제가 뭐 지금 100세 시대에 아직 캐나다에서 살 일이 뭐 한 50년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 수업이 내년 1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로 받아야 되고, 제가 뭐 하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아 얘가 얼마나 되는 실력인지 그 맞는 반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는 12월 말쯤에 이제 전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해봐야 뭐 아무 말도 못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냐면은 어쨌든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예정이고요. 뭐 배워야 뭘 먹고 사니까.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뭐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고,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참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게 이제 오자마자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써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인터넷을 가입한다거나 뭐 핸드폰을 가입하거나 할 때도 이게 좀 대화가 길어진다 싶으면 애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애들은 그래도 여기서 중학교 이상은 나왔으니까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저도 많이 불편하고, 애들도 이제 나름대로 다 성인이고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여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랑스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신청했죠. 그리고 무료이기도 하고 차비도 좀 주고, 영어를 하게 되면 무료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금액이 좀 싸다 뿐인데, 이제 많이 싼 거죠. 한국에 비하면 많이 싸다 뿐인데, 무료가 없어서 영어는 그냥 뭐 ABCD는 읽을 줄 아니까 여기서 만족하기로 하고 프랑스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책 갖고 그래도 매치를 공부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진짜 프랑스 정통 우리가 배우는 프랑스하고 좀 단어도 몇 개 좀 다르고 발음도 좀 다르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TV라든가 유튜브에서 보면 프랑스어 사람이 이 퀘벡 프랑스어를 들으면 퀘벡 프랑스어 이제 공식적으로 뭐 컴퓨터 환경 설정을 한다든가 핸드폰 환경 설정을 할 때 캐나디안 프렌치가 따로 있어요. 그냥 프렌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아프리카 계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래도 그냥 프랑스어가 먹히는데, 여기는 조금 발음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단어도 조금씩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캐나다식 프랑스어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예, 그럴 정도로 조금 다르다고 봐요. 다들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정통 프랑스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것도 모를 거예요.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약간 발음이 프랑스에서의 노동자들이 쓰는, 약간 거친 노동자들이 쓰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격한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조금 이제 책으로 배우려고 이제 좀 주워 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많이 힘든 게 발음이 조금씩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왜 우버를 하게 됐는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생활을 해야 이게 많이 듣고 조금이라도 진짜 봉주라도 한마디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뭐 다른 데도 많지만 다른 데는 직접적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못 알아들으면 나도 답답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일 시키고 싶지 않죠. 누가 말을 못하는, 이제 요게 말을 못하는 거 하니까 또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자꾸 이게 곁다리로 빠지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캐나다 이민 가서 영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런데 진짜로 어떤 그 불편하신 분이 뭐 귀가 안 들리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같이 뭐 구강 구조가 희한하신 분들, 뭐 원천적으로 좀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도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는 떠듬떠듬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뭐 힘들지만. 우버 처음 했을 때 이제 이거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이제 음식 배달을 우버로 한 건 아니고, 우버로 시작한 건 아니고 도어대시라고 다른 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 우버를 시작하게 될 때 요 우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하나를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길진 않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곁다리를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버를 음식 배달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소를 좀 잘못 봐가지고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얼굴 보고도 프랑스어가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막 답답하고, 그게 아침 좀 일찍이었는데 자다가 인터폰 받아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웬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 영어 하냐? 그래서 조금 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아니라고 탁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는, 그분한테는 미안했는데 실제로 이 음식을 받으시는 분은 분한테 이제 그 연락을 했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못 찾겠다. 그랬더니 이제 베란다에 나와서 막 여기다라고 하시는데 나이 드신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3층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가 잘 없어요. 뭐 4층? 기본적으로 4층 뭐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는데 거기까지 막 후다닥 뛰어갔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3층까지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이제 문자를 제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영어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제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는데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는 제가 딱 듣기에도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너 퀘벡에 사는데 왜 프랑스어 안 해? 그런 얘기를, 일장연설을 그 콘도 복도에서 엄청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되나 하면서 조금 약간 서럽긴 했는데 계기가 됐죠. 프랑스어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초장에 이런 분이 걸려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뭐 약간 뭐 외모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동화에서 보는 그 빗자루 타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나이 드시는 아주머니들, 그분 같이 생기셔가지고 막 독서를 내뱉으시는데 내가 나이 먹고 이래야 되나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못한 거고 조금 귀찮게 했다 뿐인데 뭐 굳이 그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나 싶지만 가끔가다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국적은 아직 한국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들 과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외국인 노동자니까 뭐 이런 일이 뭐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일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